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갑자기 미국에서 미 국무부 그리고 유엔에서 동시에 북한의 핵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무슨 사인이 있겠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 확산하나? 미국과 유엔이 강력 경고하고 있는데 핵무기 대량 확산 이러면 이거는 용서할 수 없죠. 확산. 이란, 시리아 이런 불량 국가로 북한산 핵물질이 들어간다면 북한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 국무부 그 관영 언론이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4월 17일 미국자 4월 17일 날 보도를 했는데 미국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17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부는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핵무기 확산 활동을 벌이는 것은 국제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자, 여기에서 북한은 핵개발 이런 거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새롭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느닷없이 핵무기 확산 활동을 벌이는 것은 국제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핵무기 개발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느닷없이 핵무기 확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국무부가 4월 17일 우리날로 4월 18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날 똑같은 날 국무부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엔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비판에 유엔도 가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날 4월 17일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 연례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중이다. 대외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중단된 적이 없다.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부품과 기술을 확보했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왔으며 영변 원자로 역시 폐쇄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여러 회원국들의 정보기관은 영변에서 새로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19년까지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이렇게 연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19년 마감 연례 보고서죠. 그러면서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서 핵,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관련한 부품 그리고 기술을 확보해 왔다라는 불법적인 외부 조달.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변 원자로 우리는 영변 원자로 이제 폐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폐쇄됐다는 증거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더 지금 새로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4월 17일 나오는지 또 다른 심상치 않은 소식이 있는데요. 데일리 NK가 보도를 합니다. 역시 4월 17일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자강도 희천, 성간, 강계 등에 위치한 군수공장에 전기가 하루 8시간 이하로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보안 등급이 높은 무기를 생산하는 지하 공장은 하루 최대 8시간 전기가 공급되지만 지상 공장은 5시간 이하만 전기가 제공된다.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는 자강도는 평양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북한 전역에서 전력 공급이 가장 원활한 곳이지만 전력 공급이 축소되자 주민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공급 축소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핵심 공작기계 공장과 전자전 연구소 등이 입주한 평안북도 구성시 일대도 이달 들어 전력 제공 시간이 급감하고 있다 라고
데일리 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전기 공급이 갑자기 급감했다 이겁니다. 이 자강도, 이 희천, 성간, 강계,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 지역에 어떤 전기 공급 시설이 있는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강도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자, 강계, 성간, 희천, 여기는 북한이 완전히 전략 군수공업단지입니다. 일단 강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계는 강계 트락토르 공장, 여기서 전술 미사일을 생산하고요. 강계 정밀기계 연합 공장, 탄약을 생산합니다. 승리 자동차 공장은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하고, 천리막 타이어 공장은 대형 타이어, 그러니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또는 뭐 차량용 장갑차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대형 타이어를 생산하죠. 그리고 그 바로 남쪽에 있는 자강도 성강군에는 2월 제강종합기억소라고 해서 주제철, 그러니까 이제 철강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81호 군수공장은 천마호 전차를 만듭니다. 페라리 비행기 공장은 소화기, 그러니까 뭐 소총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요. 성간 기계화 사업소는 차량 부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희천입니다. 희천 여기가 아주 의심스러운 것인데, 왜냐? 연화기계종합공장, 여기는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천 공작기계종합공장은 차량 부품을 만들고요. 희천 트락토르 공장은 전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희천 38호 공장은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자, 희천 여기에 보면 연화기계종합공장,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죠. 이거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에서 이미 의심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던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시설에는 8시간 전기가 공급되고, 지상시설에는 이 군수공장인데 5시간만 공급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하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안 등급이 높다. 그런데 지하에는 8시간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주변에 전기가 그러면 완전히 없나? 아닙니다. 이 지역에 청천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 지역에 이 계단식으로 발전소, 수력발전소 구축 사업을 했었어요. 김정일 시대에 핵개발 완전히 가속화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서 시작된 희천발전소 건설 사업을 김정은이 더욱 확대한 사업입니다. 희천 1, 2호 발전소를 시작으로 청천강 77km 구간에 각기 다른 발전량의 발전소 10개를 2015년까지 완공하고 총 42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서 자강도와 평안북도 일대에 집중 공급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자강도, 평안북도의 일반 어떤 주민들이 사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 전기 전력 공급량이 개선됐다 라는 보도 또는 보고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서 10개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42만 킬로와트나 생산하는데, 이 지역에 전기 사정이 나아졌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이 42만 킬로와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수풍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풍댐이 1년에 한 6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거의 뭐 그 수풍댐의 한 70% 가까이를 생산하는 그런 전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군수공장에 지하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또 지상은 또 확 줄였다. 지하도 줄였다. 어디 가냐 이게 도대체. 그리고 압록강과는 다르게 이 청천강은 오직 북한만 이 연에 있기 때문에, 압록강은 중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강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천강에서 생산되는 이 수력발전소의 전기는 오롯이 북한이 그냥 알아서 흩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전기가?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죠. 이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옆에 이제 서류봉투를 들고 있던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이 김정은 면전에서 제시한 5개의 핵시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입니다. 북한은 영변 이외에도 비밀리에 핵무기 재료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다수 건설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에 적발됐고요. 이제 북한이 그때 2개만 이제 폐쇄하겠다 했는데, 미국은 핵시설 우리 5개 알고 있는데 다른 거 3개는 왜 말 안 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협상이 이제 엎어졌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북한은 비밀리에
다른 핵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시설은 특별하게 뭐 굉장히 큰, 우리를 생각하는 뭐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나 어떤 뭐 우리 원자력 발전소처럼 큰 어떤 핵시설이나 단지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빌딩의 지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연화기계종합공장,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생산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 지하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트락터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하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대단히 큰 면적이나 엄청난 높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이 우라늄 농축은 이게 이제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인데요. 이렇게 만듭니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질산으로 녹인 뒤에 열을 가해서 우라늄 플러스 수소 플러스 산소 화합물인 옐로우 케이크로 만든 뒤에 불소 가공 처리하면 6불화 우라늄이 생성되고, 이를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면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로 분리되며 이 공정에 막대한 전기가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라늄 235 이것의 어떤 그 순도가 한 95%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집어넣고 이제 기차 상태입니다. 6불화 우라늄이 생성되고 이걸 이제 고속으로 돌리면은 질량이, 기차니까 얼마나 이게 질량이 가볍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질량이 무거운 게 우라늄 238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중간에 모이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하겠죠. 질량이 가벼운 거는 이제 회전을 계속하면서 위로 이제 뜹니다. 그 뜬 것을 또 걸러내서 또 그 다음에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아주 고속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고속으로 돌리면 당연히 전기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렇게 42만 킬로와트나 생산하는 이 수력발전소 10개를 만들어 놓고 다 합해서 42만 킬로와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리고 확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이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시설을 봤던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1년 동안 계속 돌리면 2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시설이 최한 10,000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1년에 북한이 계속 돌렸을 때, 계속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미국에게 이제 이 전기를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을 은닉해서 뭔가 숨겨서 계속 돌리는 것을 성공했을 때 1년에 고농축 우라늄 한 200kg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한 13발, 14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자, 그러면은 이 완전 밀폐된 핵물질 생산 공정 얼마나 되는지 추측도 불가해요. 이 플루토늄 추출하고 우라늄 농축하고 완전 다릅니다. 플루토늄 추출은요, 원자로를 일단 가동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연료봉을 빼내고 이 추출하려고 하면 일단 원자로를 또 중지시켜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일단 뭐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폐 연료봉을 꺼내가지고 그 이제 피복을 벗기는데 초산을 부어요. 그때 이제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분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상정찰기에 포집이 되죠. 그러면 얘들 지금 플루토늄 추출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키게 되는데, 고농축 우라늄은 들키지 않아요. 전기만 은닉해서 쓸 수가 있으면.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의 황해도, 평산 이런 지역에 대규모의 우라늄 광산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은 천연물질 아닙니까? 이거 섞으면 이제 옐로우 케이크 되고, 여기 이제 그 가공하면은 바로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하는 6불화 우라늄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우라늄 광산이 대규모로 있는 북한으로서 너무나 간단하죠. 전기만 어디에서 끌어당겨서 은닉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갑자기 전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김정일 시대 마지막에 갑자기 청천강에 긴급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력발전소를 대규모로 짓자라고 해서 박차를 가했던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그 청천강 유역에 있는 주민들의 전기 사정이 나아진 적은 없습니다.
수력발전소를 10개나 지었는데 그거 어디 갔냐 이거죠. 이거 만드는데 들어갔지 않느냐. 문제는 김정은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치 자금이 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농축 우라늄 핵물질 이런 것들을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런 불량 국가에 판다면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이스라엘이 폭격해버렸지 않습니까? 소프트 멜로디 작전해서 폭격을 해버렸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킬 수가 있죠. 직접 공격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왜 이 한 15kg만 숨겨서 가도 핵무기 하나를 만드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 숨겨가서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로 들어갈 수가 또는 들어갔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확산 이야기가 갑자기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뭐냐?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북한을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칠 수도 있는 그런 여건 조성 중에 중요한 여건 조성이 아니냐. 왜? 확산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확산은. 이거는 한국 이야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확산하니까. 그래서 정말 강력한 어떤 여건 조성 중에 하나의 논리를 지금 미국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또 그 정황을 정말 미국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일 났죠. 그래서 부디 이런 짓 하지 말고 빨리 밝음 속으로 뛰쳐나오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